다른 신도시들의 기업 유치 실적과 비교해볼 때 유치 면적에서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이고요. 조성되는 신도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물론 전국의 수많은 바이오 클러스터와 차별적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향후 과제일 것입니다. 참여 시공사의 시공 능력 조건을 상위 30위로 입찰 조건을 완화하면서 재공모를 진행했고, 병원 건립의 문제보다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병상 수급 관리 계획으로 500병상 설치에 대해 복지부 승인 과정에서 변동 여지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근거리의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이미 입주해 있는 제약 회사들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괜찮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BT 클러스터의 개발로 과천 공공택지지구의 메리트이기도 하지만 보행전용 산책로를 통해 이용 가능한 분도심의 일부 단지가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현재 추진 중인 미래 과천선의 역사 위치 선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합니다. 오늘은 신도시 입지 분석 영상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도 그 규모나 서울 접근성 면에서 양호하다고 평가되는 고양 창릉과 하남 교산지구에 대해 관심도는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 접근성 외에 자족도시로서의 지자체 노력도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를 보인 곳은 부천 대장지구로 SK, DN솔루션, 대한항공 등 굵직한 대기업들을 산업단지에 투자 유치했고, 남양주 왕숙지구도 우리금융그룹과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에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6일 과천지구도 빅뉴스를 하나 발표했습니다. 공신력을 담보하진 않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과천지구 중 10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에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단순히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을 넘어 대규모 의료 헬스케어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신도시들의 기업 유치 실적과 비교해볼 때 유치 면적에서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이고요. 조성되는 신도시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단순히 지역에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수준이 아닌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 종합병원과 바이오 산업의 거점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의 수많은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비 차별적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향후 과제일 것입니다. 다만 특별계획구역의 관련 업종 기업은 물론 근거리의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이미 입주해 있는 제약회사들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괜찮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과천은 종합병원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91년부터 건설되던 우정병원의 건설이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중단되면서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되었고, 결국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선도 사업으로 건축 중이던 병원을 공사 중단 21년 만에 헐고 아파트 단지가 대신 들어섰습니다. 이후 종합병원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고려대병원 측과 협의하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여러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상당 시간을 보낸 끝에 결국 공개 입찰로 방향을 선회하고 25년 초 공식적으로 특별계획구역에 민간 사업자 공모로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공모에서는 신청자가 없이 마무리되어 결국 유치를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전망이 우세했죠. 한 차례 유찰 후 과천도시공사는 재공모 입찰 조건 중에서 참여 시공사의 시공 능력 조건을 당초 10위 이내에서 상위 30위로 완화해서 진행을 했고, 그로 인해 시공 능력 3위인 대우건설과
11위인 한화건설이 컨소시엄 시공사로 참여한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병원 건립의 문제보다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병상 수급 관리 계획으로 500병상 설치에 대해 복지부 승인 과정에서 변동의 여지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에 아주대 의료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단계별 병상수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하튼 종합병원의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당초 평촌의 성심병원이나 강남의 성모병원, 삼성병원으로 가야 했던 과천 주민 입장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을 근거리에서 이용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기대치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요. 이에 추가해서 자족 기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과천 정부청사의 여러 부처가 세종시로 많이 이전을 했지만 여전히 법무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기관들이 입주해 있고요. 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등 공사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여러 기업들이 입주 중인 도시로서 우수한 서울 접근성 외에도 행정 및 정보산업 도시로서의 자족 기능도 어느 정도 갖춘 도시인데 여기에 종합병원 및 BT 클러스터가 추가로 형성이 되면 고용 효과 및 정주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종합병원 도시라고 평가절하되던 것은 일단 면하게 될 듯 합니다. 그런데 그 특별계획구역의 위치를 보면 과천 지구 내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과천 본도심에 연접해 있는 위치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BT 클러스터의 개발로 과천 공공택지지구의 메리트이기도 하지만 보행 전용 산책로를 통해 이용 가능한 본도심의 일부 단지가 그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현재 추진 중인 위례 과천선의 역사 위치 선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과천시의 마지막 3기 재건축 단지로 추진 중인 5단지, 8, 9단지, 10단지 중에 5단지와 8, 9단지는 사업 승인 후 근시일 내에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분양 예비 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서울 수도권의 신도시가 자족기능 확보에 적극적인 행보입니다. 기존 신도시들이 단순 배드타운에 머물렀던 경험으로 인해 신도시의 선택 기준 중 서울 접근성을 1순위 선호 요건으로 뽑는 경향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서울 의존형이 아닌 자족도시를 지향하며 토지이용 계획 수립 및 실질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향후 신도시의 가치 차별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서울 접근성, 광역교통 인프라의 조성 추이를 관심 있게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자체 자족 기능의 활성화 여부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 위해 항상 고민하고 더 나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